이야기를 창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당신을 위한 여행 연습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여행이다 생각하고 이 멋진 여정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한번 짜보세요, 제발. 자, 스토리 싱킹 지금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실험 4번은 무관한 이야기에서 과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힌트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4번이고 5번은 변혁의 법칙, 5번은 두근대는 이야기를 만든 후에 과제 달성 자신감은 어떻게 변하는지. 4번을 하셔도 되고 5번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선택해서 우리 한 3에서 5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험 4번 요 파트 읽고 요렇게 다 작성을 해봤거든요. 좋아. 네. 그대로 한번. 네. 저는 일단 첫 번째가 그 미녀와 야수 속의 등장인물 4명 중에 1명 선택하는 거여서 저는 벨을 선택했고요. 벨. 그리고 이제 해당 인물이 행복해지는 이제 스토리를 읽고 각각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처음 중간 끝 요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약된 부분이 이제 처음 부분에는 왕자와 결혼한 후에 떠오른 어머니가 그 문장을 하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 처음 파트에서 요약된 부분이라 생각했고 이제 중간이 우연히 여행 간 곳에서 어머니랑 재회를 했다. 여기가 중간이었고 끝이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컴백했다. 요렇게 저는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요약한 부분에서 이제 단어 한두 개를 고르라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좀 처음 중간 끝을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이게 좀 제가 이상하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단어를 일단 처음에는 결혼이랑 왕자를 꼽았고 중간에선 여행 재배를 꼽았고 끝에는 고향이랑 컴백으로 했는데 실험 3의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은 저는 아버지를 상대로 천부상제 티켓이 있었고 그 티켓을 아버지가 맛있는 걸 먹는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요거랑 연결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결혼, 왕자, 여행, 재회, 고향, 컴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시나리오 제목을 지는다 했는데 저는 앞에 거를 시나리오 제목을 그때 여기 실험 3에 보시면 위에 또 제목 짓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목을 못 지었었는데 여기 키워드를 보고 이제 저는 시나리오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온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의 방울방울이라는 요게 이제 시나리오가 다 그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쭉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 뭐라 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요런 상상을 하다가 끊겼어요. 끊겼어? 네. 시나리오까지는 다 쓰진 못했고 그렇게 큰 단락만 좀 잡힌 상태로 끝이 나버렸어요. 가족 여행으로 바꾼 거네? 네. 그러면 아버지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도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때 벨이 누굽니까? 벨 딱히 누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는 그래도 처음 선택한 아버지. 아버지가 벨이야? 네. 좋아, 알았어. 네, 이상입니다. 미녀를 선택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3일 과제 할 때 영어 공부를 적었었어요. 맨 처음에 3일 과제 했을 때 영어 공부를 적었었는데 그때가 1월인가? 그때 하고 제가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어요. 영어 공부를 1월 잠깐 하고 잊고 있다가 그래서 미녀 얘기를 보면서 이제 잊고 있던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 깨달았고 미녀의 얘기 처음 중간 끝 저는 요약을 왕자랑 결혼 후 잊고 있던 어머니 존재에 대해 깨달았고 중간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끝에서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이렇게 요약을 3가지 했거든요. 벨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영어 공부랑 조금 연관을 지어서 생각했는데 잊고 있던 어머니가 잊고 있던 영어 공부야? 네. 저 지금 현재 그래서 휴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병원에 4월에서 6월에 휴가 갈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작년에 휴가를 갔을 때 호텔 직원한테 영어로 소통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에 대한 굉장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가지고 이제 12월부터 어디 갔었는데? 방콕을 갔는데 방콕.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해야 되니까 팝팝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소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와 진짜 영어가 못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12월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우리 같이 영어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매니저님이 영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걸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일을 하거나 영어 공부를 잊혀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휴가 얘기를 듣는데 아 맞아 영어 공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영어 공부를 다시 폈어요. 책을 폈는데 이제 처음에 문법부터 나오거든요. 문법을 기초를 알고 이제 그다음 회화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 문법에 대한 회화들이 옆에 계속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뭐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것들은 다 배웠는데 왜 나는 기억을 못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이 벨은 어머니의 원망을 했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에. 학교 시스템이 너무 문법과 이거 그 체계, 교육 체계에 너무 맞춰져 있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 그거에 좀 원망을 했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 실험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휴가 갈 때까지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게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 그쵸?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역시 저는 창의력이 부족하다 라고 또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꼭 누구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이야기인 것 같아.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 다. 짜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스토리 창작해서 짜는 게. 근데 사람이 자기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토리거든. 나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나도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거기서 끝나면은 투덜이가 되거든.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투덜이야. 마음에 안 든 건 이해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 계속 안 좋다는 얘기만 해. 그러면은 실제로 그 시스템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객관적인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군인으로 가장 기회가 많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누구 말이 사실일까?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내가 둘 다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딱 하나만 있겠어. 둘 다 그런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기회가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이게 위험만 보이는 거야. 위험하고 기회가 동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내 눈에 뭐가 더 잘 들어오느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위기라고 하잖아. 위험과 기회는 둘 다 같이 있는 거야. 기회만 있는 것도 없어. 위험만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투덜이한테는 위험만 보이는 거고 뭔가 기회를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더 크게 보이는 거지. 그 실제로 나도 이거 보면서 참 나도 이 스토리 싱킹이 진짜 안 되는구나.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꾸 사람을 등수를 매기려고 해. 숫자로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성적 순으로 매기든지 수입 순으로 매기든지 뭐 아파트 평수로 자꾸 이런 거 전부 다 숫자잖아. 이런 거는 숫자는 가상의 것이거든. 가상의 것.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은 실제로 있잖아. 있고 다 실제로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하고 이거를 자꾸 숫자로 바꾸려고 한다고. 이 교육이 아주 이게 사실 저질이야. 사람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등급 매기듯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급 매기잖아. A뿔, 2뿔 뭐 그러듯이 사람도 자꾸 그렇게 등급 매기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고 이게 아주 뿌리가 깊어가지고 정말 나는 진절머리 나도록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보니까 막 그런데 물들어 있어서. 근데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 숫자는 남지 않아. 평생을 숫자에 시달려서 살잖아.
내가 수입이 얼마여야 되고 우리 애들은 뭐 학교 등수가 몇 등이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다 허상이 허상. 도깨비 같은 거 도깨비 물거품 같은 거고 나는 그냥 숫자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것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계속 사람을 숫자로 등급 매기는 거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은 자기 평생을 딱 이렇게 농축해 보면 스토리밖에 안 남아. 내가 나이가 들어도 누구에게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숫자가 많다고 꼭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치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나도 지금 이거 보면서 지수 생각에 나도 공감을 해. 나도 이거 스토리가 허접하더라고. 자꾸 하는데도 허접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제 숫자 말고 진짜 리얼 스토리. 우리는 실제로는 환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리얼 스토리를 만들기가 되게 좋다고. 공장에서 뭐 부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람들하고 늘 접하잖아. 우리가 그 저기 10회차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요번 블로그 컨텐츠를 해가지고 내가 환자하고의 이야기를 내가 일기로 남긴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스토리야. 이게 좋잖아. 그러면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진짜로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는 스토리가 풍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등장인물 4명 중에서 악당이었던 사냥꾼을 픽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이 있었을 거니까 이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골랐고 3가지로 이제 나눠서 요약을 하면 짝사랑하는 벨에게 차이고 시련에 빠진 사냥꾼, 그 다음에 야수가 된 사냥꾼, 이제 사냥꾼에게 다시 쫓기며 친구랑 가족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이제 자기도 이제 야수가 되게끔 해달라고 마니아한테 말해서 사냥꾼이 야수가 됐고 이제 그 야수가 된 사냥꾼도 다른 사냥꾼한테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랑 친구를 이제 지키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공헌으로 이제 다시 사람이 되고 이제 그 쫓겼던 기억을 통해서 사람이랑 야수랑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사람이랑 야수랑 이제 공존할 수 있게끔. 아, 공존한다. 네. 자기가 이제 쫓아도 보고 쫓겨도 보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던 거를 했고, 제가 3일간의 과제에서는 항상 하고 싶은 살 빼는 거랑 구체적으로 하면 간헐적 단식으로 이제 3일간의 과제로 정했었습니다. 이제 짝사랑하는 벨에게 차이고 시련에 빠진 사냥꾼, 여기서 전 시련에 이제 포인트를 이제 동그라미를 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수가 된 사냥꾼 이렇게 또 포인트를 적었고, 마지막에는 공존하는 세상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첫 번째로 해보면 다이어트 실패로 요요가 왔다. 요요가 온 그 다음에 야수가 된 그다음 요요가 오면 약간 야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수가 된 가 이제 외부의 이제 맛있는 유혹이랑 내면의 달콤한 유혹을 이제 이겨내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살을 우여곡절 끝에 빼면서 먹고 싶은 유혹과 조절해야 되는 단호함에 이제 공존을 통해서 유지를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유지를 하고 있는 의 모습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과 그거를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단호한 나의 마음.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는 방심할 수 없는 예민한 저울추라고 스토리 그냥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예민한 저울추. 좋네, 스토리가. 야, 우리 스토리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단순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여기 우리 중간에 194페이지 봅시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다 패턴이 이래요. 저기 194페이지 보면 모든 스토리는 기본이 이렇다는 거야. 1부가 출발, 이별. 새로운 환경으로 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출발, 이별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시련이나 통과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오는 거지. 고난 없이 한 번에 뚝딱 됐다. 뭐 그냥 우연히 로또를 처음 샀는데 로또가 그냥 당첨이 돼서 그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거는 스토리가 안 되잖아. 3부 반드시
새로운 환경에서 활약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행착오 단계가 있다. 예를 들면 가 얘기했던 것처럼 했는데 맨날 요요가 자꾸 와. 그런 단계를 극복을 해야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 그거 없이 그냥 한 번에 했는데 딱 잘 돼가지고 평생 잘 유지하고 잘 살았어요. 이런 거 안 된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스토리로 팔릴 수가 없어. 두 번째 실현과 통과 의뢰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에 3부는 이제 귀한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죠. 변혁 또는 거대한 가능성.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이게 모든 스토리의 다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그 새드 엔딩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스토리는 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이게 간담화 사도리도 꽤나 일본에서 성공한 그 사업가니까 성공 스토리가 그 마블 히어로 스토리라든지 그 옛날에 반지의 제왕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평화로웠던 마을에 무슨 큰 그 재난이 생겨가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부터 막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아니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간달프를 만나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지.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용기를 기르고 지혜를 기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스토리가 다 이래. 근데 우리는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과정을 안 거치고 싶잖아. 처음부터 잘 나가면 좋잖아. 아쉽게도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능력이 만렙도 아니잖아. 근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고 재미있게 내가 지나갈 건가 하는 거를 그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가 2번 떴던 것도 한 번은 고지혈증, 한 번은 맨발 걷기인데 그 고지혈증 걸려가지고 약은 먹기 싫고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에서 그러면 이거 약 안 먹고 내가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자.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도움이 됐던 것 뿐만 아니라 그 한 영상은 한 130만 이상 그 조회수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도 그걸로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로 방송을 출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딱 요 스토리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환자분하고 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그 과정을 내가 일기에다가 적어 놓고 나 같으면 그때 영상을 촬영해 놨고 그게 유튜브로 해서 또 블로그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됐던 거죠.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록을 꼭 남겨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좀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거든.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일단 야수를 골랐었고 이제 야수의 처음 부분에서 처음에 야수가 있었던 일을 글로 출판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왕자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벨의 도움을 받아서 도전할 것을 결심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과제를 이제 영어 수업에서 한 문장이라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골랐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벨이 이제 나의 영어 선생님이 아닐까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을 완성해보자 이렇게 했었고 이제 두 번째에서 글이 안 써져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겨우 글을 썼고 근데 이제 편집자가 원고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새로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수업이 집중이 안 된다거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어버버 하는 순간들 꼽았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그래 한 문장 정도 말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또 내뱉어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또 많았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또 꼽았고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무사히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고액의 인세를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설립 자원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배웠던 거를 나한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그럼 그 사람들은 중간부터 듣는 거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배웠던 내용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일매일 갈 때마다 조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새로 만나는데 이제 이런 아예 새로운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 계속 그 스토리가 쉽지는 않지만 196페이지 보면 이야기를 창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당신을 위한 여행 연습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여행이다 생각하고 이 멋진 여정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한번 짜보세요. 제발 스토리를. 특히 우리 치료사들은 환자분들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정말 재밌는 여행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